왜 자. 빛날천이야? 그런 거 같지 않아? 근데 이름질들 다 보내줄. 검을 찾을 수도 있어. 그럼 개소리가 좋은 줄. 자, 볼게요. 빨리 연휴가 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피곤해. 자, 쌤 보시면. 연휴 와도 단과 수업해야 된다 하시지 않았어요? 아, 이번 주에는 없어요. 괜찮아요. 3시간 27분 남았어요. 3시간 20분? 왜 3시간이요? 내일 연휴잖아. 내일 연주잖아요. 아, 아니, 이 수업만 끝내면 돼요. 자, 1시간 30분 빨리. 화이팅. 1시간 30분 화이팅. 상대 속도로 지나가도록 하겠다. 자, 그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모율 법칙과 샤를 법칙을 만족하는 STP 조건에서요. T분의 P분의 만족하는 기체 상수를 찾았어. 그래서 단위환산에서 집어넣어서 자, 그래서 찾으면 0.08이 이렇게 나와. 됐니? 그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는 1몰일 때 부피가 22.4이기 때문에 나온 상수지. 네. 그러면 2몰일 때 부피는 44.8이야. 부피가 2배 커졌네. 그럼 기체 상수 몇 배 커져야 돼? 2배. 3몰이면 3배. n몰이면 n배 커져야 되죠.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얘는요. 샤른의 법칙, 보일의 법칙. 됐어. 기체의 양에 따라서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요거 세 개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로 합체해 놓은 건데 이렇게 분수 쓰는 거 귀찮아서 우리는 P보이는 nRT라고 쓰죠. 이걸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얘기했고 요즘은 이상기체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죠. 되겠어? 자,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 새끼를 연락 가요랍니다. 가요를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뭐 저 안에 있는 기체 입자수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기체 상수 일정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P보이는 T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정한 상수값이니까 K를 묶어버리면 비례상수니까. 그래서 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곧 온도와 비례하는 숫자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이 기체 방정식에서 P분의 T다. 요거 하나 가지고요. 이제 연력학을 해결해 볼게요. 그 연력학을 해결할 건데 그 연력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프가 압력 부피 그래프예요. 압력 부피 그래프. 됐어. 각각의 압력에 따라서 부피를 표현하는 이런 관계 그래프죠. 그랬을 때 이 지점을 A 지점이라고 시작. A 지점에서요. 저는 얘를 B 지점으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C 지점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D 지점으로 내릴 거고요. 그래서 다시 A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됐어. 이 상황에서 연력학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한 게 카르노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카르노 순환 기관이라고 합니다. 카르노 순환 기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카르노 순환기관. 자, 그러면 저 카르노 순환기가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설명한 게 바로 칙칙폭폭이야. 예? 기차가 달릴 때 칙칙폭폭, 칙칙폭폭. 요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래서 이 연력학이 바로 열기관 엔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죠? 네네네. 그 엔진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요. 이 피스톤 끝에 자동차 바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바퀴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엔진 구조예요. 칙칙폭폭. 알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요. 우리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게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D에서 A로 다시 돌아올 때 얘네들의 Q 값은 어때? W 값은 어때? 델타 U 값은 어때? 요거 보란 얘기야. 됐니? 그 중에서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온도만큼 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알려면 온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온도 변화를 봐야 되는데 그 온도는 어떻게 알아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 비례한다 그랬으니 여기에 압력 부피가 나왔으면 그 자체가 온도라고 보면 돼요. 자,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항의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 1, 2, 1, 2 세상 제일 단순한 숫자 드릴게요. A는 1. 네, A는 1. 그러면 A는 1에 해당되는 온도값을 갖는 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B는
얼마냐면 B는 2, C는 얼마냐면 4, D는 얼마냐면 2. 얘가 다시 A로 오면 A는 1.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A에서 B로 가면서 온도가 1만큼 상승했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B에서 C로 가면서 온도는 2만큼 상승. 맞아. C에서 D로 가면서 온도는 2만큼 하강. 맞냐? D에서 A로 가면서 다시 온도는 1만큼 하강. 이런 느낌이야. 납득해? 네. 그러니 A에서 B로 갈 때요. 내부의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하는 값을 갖고 이 온도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 비례한다고 했으니 그거 보자는 얘기야. 근데 A에서 B로 가면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얼마만큼? 1만큼 상승. 그러니까 온도 에너지도 1만큼 상승. 됐어? 그러면 이때 그 1만큼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1만큼 증가했어요. 이렇게 보자. 되겠어? 그러면 이때 얘는 일한 게 있을까요? 이거예요. 일을 하려면 피스톤이 밀고 나가거나 들어와서 그래서 이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 부피가 변해야 되는데 A에서 B로 가요. 부피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했죠. 안 변했죠. 네. 그래 1이었다가 1이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일정한 구간을 우리가 멋진 말로 등적 구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적간. 최적할 때 적자고요. 적자가 바로 부피 적자예요. 됐어. 부피가 일정한 구간을 우리가 등적 구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한 일이 없다 이 뜻이죠. 기체가. 오. 일을 안 했네. 어머나. 그러면 얘는요. 외부로부터 열을 1만큼 흡수했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흡수라는 걸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죠. 열을 1만큼 흡수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납득합니까?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B에서 C로 갑니다. B에서 C로 가면 이번에는 온도가 2만큼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2만큼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2만큼 증가했죠. 그럼 한 일이 있을까요? 보면 B에서 C로 가면서 부피는 1이었다가 부피가 얼마로? 2로 증가했네. 그럼 피스톤이 밀려 나왔다. 밀렸구나. 그럼 기체가 일을 했죠. 저 잘못했어요. 기체가 한 일이 얼마일까요? 기체가 한 일이 1. 아니 기체가 한 일이요? 마이너스.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가 기체가 한 일입니다. B에서 C로 갈 때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한 일이 얼마냐면 이네요. 플러스입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증명해 줄게요. 한 일은 힘에다가 밀고가 거리를 곱하는 겁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힘이라고 하는 건 압력에다가 그 압력을 받은 면적을 곱한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힘자리에다가 압력에다가 압력을 받은 면적이라는 피스톤의 넓이를 곱하시면 돼요. 이 면적이 A라고 내가 본 거죠. 됐어? 자, 그러면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밀고 간 거리를 곱할 건데 그 밀고 간 거리가 요거네요. 요게 S네요. 어머나. 그러면 꼬매나 AS가 뭘까요? 저 피스톤이 이동한 부피. 네, 면적 곱하기 높이죠. 그러니까 이게 변한 부피죠. 되겠습니까? 네, 밀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일은 기체에서는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압력은 저 그래프의 세로에 있고요. 부피는 가로에 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뭡니까?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만큼이 한 일입니다. 맞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하시면 1 곱하기 2니까 얘는 이만큼 이랬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요. 내부 에너지도 2 증가했고 한 일도 이만큼 있다면 실제로 외부로부터 받은 열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4여야 에너지 보존이 되죠. 그 얘기입니다. 납득합니까?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C에서 뒤로 가자. C에서 뒤로 갈 때 요번에 거꾸로 온도가 이만큼 감소했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됐죠? 그러면서 C에서 뒤로 갈 때 부피 변화가 없었네요. 등적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이 없네요. 그러면 이때 열은 거꾸로 방출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열 방출했어요. 얼마만큼?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방출한 열의 양이 2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갑니다. 자, 그럼 D에서 A로 갈 때 아까는 부피가 일정했는데 지금은 뭐가 일정할까? 압력. 압력이 일정하죠. 이 구간을 우리가 등압 구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등압 구간, 등정 구간, 등온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온도가 일정하고 등온 구간. 자, 그러면 얘는요. 다시 온도가 1만큼 감소합니다.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 1만큼 감소하죠. 아, 네네. 한일은요 라고 하는데 요번에는 피스톤이 줄어들어요. 어머나 줄어. 자, 줄어들면 이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의미의 마이너스입니다. 부피가 감소하면 되죠. 그럼 받은 일을 얼마니? 요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가 받은 일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일이요? 이때는 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마이너스 일이네? 1이죠. 네. 저는 자, 평소 그러면 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만큼 밖으로 방출했네 이 뜻입니다. 됐는 빨리 확인. 그러면 열량을 A에서 B로 그냥 B대에서 C로 총 5개 받았는데 왜 C랑 D는 왜 그러면 4개예요? 전체 볼게요. 전체를 보시면 이 전체에서 느껴야 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저게 엔진이라고 했죠. 엔진이라고 했죠. 요즘에는 우리가 엔진을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옛날에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했던 열기관은 막 석탄 이렇게 집어넣고 막 바퀴 돌리고 하는 그 기관이 엔진이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외연기관. 요즘에 자동차는 내연기관. 어쨌든 엔진인데요. 엔진 구조를 가장 간단히 그리면 열기관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내가 열을 줍니다. 여기다가 Q1 얼마만큼 열을 주냐면 5만큼 열을 줬다고 치자. 네. 됐어. 근데 그 열은 뜨거운 데로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로 나옵니다. 똑같 나옵니다. 아, 그렇죠. 나오는 열이 얼마냐면 나오는 열이 4입니다. 4. 아, 그럼 일로 어디 갔어? 네. 그러면 이름 뭡니까? 움직이는. 실제로 바퀴를 돌리는 이라는 데 쓴 게 일줄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열기관은 바퀴 엔진을 돌려야 되잖아요. 비효율. 그 일을 실제로 일밖에 안 했다.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그 효율은 내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냐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5 준 것 중에서 1만 일했어.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야? 0.2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의 열 효율을 가지고 있네. 뭐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외연기관이 20%도 안 됐어요. 거의 다 똥꼬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열나석탄 떼야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은 40%까지 끌어올린 거죠. 아 40%나요. 네 몸도 40%예요. 아, 우리 몸도 탄단지 먹으면 40%만 써요. 나머지 다 밖으로 나갑니다. 비효율. 우리 몸도.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꼬매나 이거 전체를 보면요. 아까 이제 잘 짚어줬는데 Q값 다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 플러스 1입니다. 망했다. 그럼 나 받은 게 5인데 내보내는 거 4기 때문에 1이라는 열량이 남았네. 그거 뭐 했을까요? 운동. 2라는 데 섞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일의 양을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이요. 플러스 1입니다. 반드시 이 새끼와 이 새끼는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게 변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한 바퀴 순환에서 되돌아왔는데 총 열량의 출입량과 한일의 양의 총량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다를 수 없어요. 더 심심하세요. 요 1이라는 숫자가 저 그래프에 어디 있을까요? A 넓이. 이게 아, 한 일 이만큼 받은 일 이만큼 그걸 빼면 됐어. 사이 면적 요거죠. 요거 보세요. 1 곱하기 1. 처음부터 1만큼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어. 이게 바로 총열의 일줄이라는 얘기죠. 되겠니? 요런 뜻이고요. 요것도 총합을 구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거? 0이요. 이건 0이죠. 뭡니까? 얘는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왔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아, 그래서 온도 변화량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 순환을 할 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됐죠? 자,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우리가 피스톤을 운동시켜가지고 그 운동을 이용해서 바퀴를 돌리거나 뭘 하거나 한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엔진으로 쓴 거예요.
알겠어? 이게 열기관입니다. 그 열기관이 움직이는 각각의 단계에서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한일이 얼마인지 총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연력학을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온도라고 하는 건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우리가 온도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러한 연력학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구름 생성입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죠? 실제로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2단원 시험범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범입니다. 이렇게 해안가에서 햇빛을 받으면 뜨거운 열 때문에 바닷물이 뭐하냐면 증발해서 수증기가 생기죠. 이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다시 물방울이 돼서 물방울이 여기에 이렇게 생기면 이건 안개입니다. 근데 그 물방울이 저 높은 데서 생기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와 구름은 생기는 과정은 똑같은데 떠있는 높이의 차이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붙어서 생기는 안개고요. 지표면부터 높은 곳에 떨어져 있으면 구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런 구름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보자. 그걸 연력학으로 설명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 자, 구름이 생길 때요. 일단은 수증기가 생긴 다음에 저 높은 곳까지 밀어 올려야 돼. 자, 누가요? 상승하는 공기가. 됐어? 그래서 공기 상승. 대표적으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산을 타고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뚫고 못 가니까 산면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던 공기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여기를 팍 오는데 그 공기를 타고 오는 와중에 수증기는 어떻게 될까? 이게 아래쪽에 있을 때보다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있다시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스노우볼 뭉쳐서? 아니다. 차가워져서. 수증기라고 하는 부피가 온결 커진 거잖아요. 부피 변체가 맞아요. 부피,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두 가지라고 늘 얘기하죠. 온도와 압력. 그럼 수증기의 부피가 극단적으로 커졌는데 이유가 뭐냐? 온도 때문이냐 압력 때문이냐? 예, 압력 때문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실제로요. 이렇게 기체든 모두 상관없습니다. 밖에서 누르는 압력과 안에서 누르는 압력의 크기가 같다면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대단히 빠른 속도로 산을 타고 올라가는 순간 밖에 있는 대기압의 크기가 뭐하니? 줄어들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안에 있는 압력이 큰 거죠? 그럼 이 새끼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부피가 커지는데 그 부피가 커질 때 온도는 영향을 안 받고 압력 때문에 부피가 커져요. 온도의 영향을 안 받아요. Q 값이 일정해요. 라고 하는 거죠. 얘가 여기야. 열의 출입 없었어.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단열 팽창이 됐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열의 출입 없어요. 열을 단절시킨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했어요. 알겠어? 단열 팽창. 그러면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데 그럼 생각해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피스톤을 밀고 나왔다는 거야. 일은 했어. 열의 출입은 없는데 일은 했어. 플러스 100. 근데 이게 0이에요. 그럼 그럼 얘는 얼마니?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 100. 온도가 극단적으로 훅 떨어진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기체의 온도의 하강이 일어납니다. 그 온도가 낮아져 공기가 차가워지면 수증기가 너무 차가워서 뭘로 바뀝니까? 물방울로 바뀌는 온도를 멋진 말로 이슬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물방울인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력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다 병뚜껑을 갑자기 빵 하고 따면 그 안쪽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기포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니까 사이다 병이 순간 차가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단열 팽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공기는 이제 산을 타고 내려와야 해요. 그럼 내려올 때 뭐가 할까? 단열 압축. 단열 팽창이 단열 압축이 일어나겠죠? 그럼 보면 단열 압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얘가 밀고 들어왔다는 얘기네. 그렇죠?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단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를 받았네. 그럼 온도는 뭐하니? 열로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물방울이 뜨거워지니까 수증기로 다시 바뀌어. 구름이 없어져. 그러면서 공기는 열로 뜨거워져.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공기는 찬 공기인데요. 산을 타고 내려올 때 공기는 무엇입니까? 열나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내려오는 공기를 맞으면 후끈한 바람이 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높새 현상이라고 합니다. 녹지? 높새 현상, 높새 바람. 높새 바람 들어본 적 없어요?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높새 바람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해주실 겁니다. 높새 바람. 산을 타고 내려올 때 단연 압축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는 현상을 높새 바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동쪽에 있잖아요. 동부서죠. 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은 산을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 연락 구름이 생겨서 비 옵니다. 근데 반대편 여기는 산을 타고 내려오니까 열나 뜨거워요. 네, 연락 뜨거운 공기가 생깁니다. 근데 겨울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죠. 거꾸로입니다. 여기는 연락 누르는데 여기는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산을 기준으로 앞과 뒷면에 나타나는 이 공기의 흐름이 달라요. 아 그래서 알겠죠? 강원도에 네. 한 세달 네. 3월 뭐 그럴 때 눈이 오는. 엄청 오죠. 저거 됐죠?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열역학 제1법칙이다. 여기까지 이해돼? 예. 이해되니? 네. 그래서 그 열역학 제1법칙에 해당되는 게 주저리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하나 하죠. 124페이지 보시면 5번 문제는 지우시고요. 5번을 할 필요 없습니다. 5번을 지우신 딱 그래프를 딱 봐도 와! 온 천지가 카르노 순환 기간이다. 그죠? 이게 뭐야? 그죠? 124, 125페이지를 보면 순전히 카르노 순환 기간입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 보면 놀랄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중 제일 놀랄만한 게 5번이라고 5번을 아예 지워드린 겁니다. 의미가 없어서. 자, 우리 하죠. 6번, 7번, 9번, 10번, 11번. 이거 5개만 하고 두 번째 가죠. 예. 아, 진짜.
된 건 없는데? 또 뭐 보실 만한 거.
6번, 7번, 9번, 10번, 11번. 11번 문제가 가장 좀 하드한 편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또 우리가 노출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라 낯선 건데 사실 하다 보면 일과 에너지보다는 응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야. 한두 문제 풀어보죠. 자, 6번 보시면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그래프와 같이 카르노 순환기둥처럼 움직입니다. 이때 A, B는 반비례 곡선이야? 이 단어 밑줄. 그 얘기를 또 왜 했을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그 한정되어 있는 공간 안에 어떤 단어가 나왔다면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문제 푸는 또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분석해서 보셔야 되니까 주어진 그래프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연력학에서는 압력과 부피 그래프를 주로 주는데 얘는 특이하게 압력을 가로로 부피를 세로 추려놨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자, 여기를 A, B, C, D 이렇게 놓고요. 여기 값이 똑같이 1, 요거 2, 요거 5 뭐 이런 느낌이죠. 요거 2, 요거 5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 실제로 5 아닌 거 아시죠? 수업 중 왜? 응?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반비례야 라고 했어요. 반비례가 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어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압력과 부피가 정확하게 반비례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어떤 상태여야 된다? 둘이 곱했을 때 그 값이 일정하면 반비례인데 그 반비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전제 조건. 여기 같다. 온도가 온도가 같다. 일정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가 반비례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구간은 온도가 똑같아. 온도 변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등온 구간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등온 구간 얘기하는 거야. 등온 구간. 알겠어? 압력과 부피가 정확하게 반비례하기 위해서는요. 온도가 반드시 일정해야 됩니다. 등온 구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일정한 구간 어딥니까? 당연히 거기에 써있는 A에서 B로 가는 구간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 반비례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2번. B에서의 온도가 300켈빈이라면 그럼 기억나니? 자, 온도라고 하는 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인데 이때 A의 온도는 얼마입니까? 10. B 얼마입니까? 당연히 10이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C 얼마입니까? C는 5. D 얼마입니까? 2. 요거거든요. 요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다시 A로 오는 거니까 10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온도가 일정, 온도가 안 바뀌었어. 여기 온도는 5만큼 줄었어. 여기 3만큼 줄었어. 여기는 8만큼 늘었어.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 일단 연력학은 얘 써놓고 보는 거죠. 자, B에서의 온도가 300켈빈이라면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를 실제로는 300켈빈의 온도로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D에서의 온도는 어떠니? 라고 하는 거죠. D는요. 10이었는데 얘는 2로 몇 분의 1? 5분의 1 줄어야 되죠. 60 켈. 네,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60켈빈이라는 뜻이에요.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죠? 7번 볼게요. 자, 일기압 27도. 그래서 표준 상태라는 거죠. STP. 자, 27도인 이상기체가 0.6 세제곱미터짜리가 있었다. 자, 그러면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1.5배가 되면 기억나요? 압력은 일정했대요. 이번에 압력은 일정. 근데 부피를 1.5배 높이려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를 증가시키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니? 부피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2개야.
뭐하고 뭔데? 내 온도와 압력인데 압력을 일정하게 했대. 근데 부피는 증가시키고 싶대. 그럼 온도를 높여야지. 부피를 1.5배 증가시키고 싶으면 온도를 몇 배 증가시켜야 되겠니? 1.5배 증가시켜야 되겠지. 현재 온도가 몇 켈빈이? 300. 아, 300. 몇 켈빈이니? 300 300 켈빈이지. 이거에 1.5배면 얼마로 높여야 된다는 얘기니? 450 켈빈이니까 지금보다 150 켈빈을 상승시켜야 되겠지. 그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 안 풀어봐서 그래 마. 자, 두 번째.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 자,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을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처음 상태는 1기압이고요. 300켈빈이고요. 0.6이었어요, 부피가. 네. 근데 얘가 1번과 같은 상태인 450켈빈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온도가 1.5배 증가했으니까 부피도 정확하게 1.5배 증가해서 0.9가 됐겠죠. 네. 네, 압력은 일정하겠죠. 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걸 보시면 얘는 피스톤에서 부피가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는 이 과정이야, 이 과정. 그렇죠. 맞죠? 1기압으로 압력은 똑같은데 부피가 0.6이었다가 0.9가 됐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이때 한 일이 얼마니를 물어본 거 아니니? 그러면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 구하면 되잖아.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니? 0.3 곱하기 압력이 얼마야? 1. 죽여 이 새끼야. NKS 단위로 계산하라 그러잖아. 아, 1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이거 신기한 거 아세요? 얘는 0.3 세제곱미터예요, 꼬맹아. 그러면 이거 제곱미터 띄고요. 계산하시면 우리가 배운 대로 뉴턴미터라는 1단위가 나오죠. 맞아? 네. 숫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3만? 3. 만 아니? 3만 3. 0.3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당연히 3 곱하기 10의 4승이죠. 네? 네. 그러니까 3만 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3만 줄이에요. 아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3만 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몇 배가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 변화량에 비례한다. 맞아요. 온도가 몇 배 증가했습니까? 1.5. 1.5배. 그럼 내부 에너지도 몇 배 증가했습니까? 1.5배. 내부 에너지는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1.5배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1.5배 증가해요. 이런 뜻이야. 아까들아. 넘기? 아니다. 넘기는 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느낌만 잡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힘이 안 나서 문제지. 참. 그러니까 낯설어서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하면 되지. 하다 보면 들었는데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게 어려운 거죠. 태유, 네. 풀어볼래? 나와서 발표 수업 볼까? 어이? 9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휘준이 한대요. 아니. 휘준이 한대요. 아니. 휘준이 한대요. 휘준이 9번 아니. 치우니까 지나가겠대요. 너네가 그렇게 하기 싫은 수업을 내가 매일 하고 있잖아. 선생님은 난 부끄럼쟁인데. 쌤은 쉽잖아요. 나는 제가요. 엄청 부끄럼 타는 스타일인데 이걸 매번 부끄럽게 너네 앞에서 하잖아. 저희는 어렵잖아요. 저희보다 똑똑하시잖아. 아니야. 저희는 어려워요. 쌤은 쉽겠지만. 쌤은 익숙하셔서 쉽겠지만 저희는 이거를 낯설어요. 찾고 집에 가서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 빨리 내버려진다. 동생 앞에 앉혀놓고 해. 동생이 문제야, 이 새끼야. 아, 거울 세워놓고 해. 동생은 문제야. 일주일에 10,000원 주면 동생은- 좋아하겠죠. 안 해. 할 이거 거예요. 몇 번 듣다가 그 아이가 10,000원을 포기하게 돼. 5만 차서 동생 인건비를 10,000원밖에 안 들기. 와. 엄마 아니 안 쳐놔. 동생 따위한테 그런 건 엄마 안 쳐놔. 요즘 최저시급도 엄마요? 어, 아빠 안 쳐놔야겠다. 그래. 요즘 최저시급도 10,000원인데 일주일에 10,000원이면 아 동생은 그 정도 줘도 돼. 괜찮아. 자, 볼게요. 9번 문제는 압력과 부피인데 거기 가로치고 곱하기 얼마 써져 있는 거 있지? 이거 잘 봐야 돼. 계산할 때 그 새끼 넣어야 돼.
알아. 자, 그래서 세로 축은 압력으로 1과 3이고요. 가로 축은 부피로 1과 3입니다. 그 가로 속에 있는 거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였다. A에서 한 바퀴 돌아서 A에 왔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C에서의 기체의 분자의 평균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이냐라고 하는 1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놓고요. 자, 거기에다 운동량이라는 단어 한번 밑줄 칩시다. 운동량을 어떻게 구하죠? 운동량 어떻게 구하죠? FS. 운동량은 뉴턴 펌. 운동량은 아, MVP 새끼다. FS는 뭐야? 한일. 아, 저희는 운동량 MVP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됐죠? 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2분의 MV. 1 MV 제곱. 호병아 생각해봐. 저기 내부 에너지는 운동량이냐 운동 에너지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야. 온도는 운동 에너지야. 그러니까 저기서 온도를 알아봤자 운동 에너지를 아는 거야. 그걸 운동량으로 바꿔서 얘기해 주래. 이런 거죠. 됐어. 정신 차리자.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든 운동량이든 상관없이 그건 다 온도에 비례하는 값일 거니까 우리는 A점, B점, C점, D점에 PV를 곱해서 절대 온도를 알아내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이 A점, B점, C점, D점으로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카르노 순환 기간이야. 이런 느낌인데 이때 A점은요. 온도와 압력을 곱한 값이 1이죠. 네. B는 3이고요. 3이요. C는요. 10이고 얘는 4고 다시 A로 오면 1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 중에서 C에서의 평균 운동량의 크기는 B의 몇 배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C는 B의 몇 배니? 라고 했는데 이 PV를 곱한 값은 절대 온도고 이건 운동 에너지입니다. 얘예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몇 배냐면 운동 에너지는 4배입니다. 맞아. C의 운동 에너지가 B의 운동 에너지의 4배네. 그럼 운동량. 4배. 운동량.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이잖아. 속력의 제곱이잖아. 근데 운동량은 뭐야? 속력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실어야 돼? 그래서 운동량은 몇 배다? 2배 차이일 거야. 이거죠. 알겠어? 운동량은 그냥 속력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입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질량과 여기에 있는 질량은 똑같을 거잖아요. 기체량은. 그러니까 2분의 1 MVB의 속력의 제곱대. 됐어. 2분의 1 MVC인 순간의 속력의 제곱. 요거 이렇게 하면 결국은 속력의 제곱 비율이 운동 에너지 비율이라고요. 맞아. 그게 1대4라고요. 그러니까 속력의 비율은 되죠. 네, 1대2라고요. 맞아. 그게 곧 운동량의 비율이라고요. 어차피 질량은 같을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아들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속력의 제곱값에 루트 씌우면 속력값이다. 네. 그럼 위치 에너지에서도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4일 때 속력비가 1대2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외부의 한일. 자, 꼬맹아, 얘 한 바퀴 순환했어. 그럼 네. 결국 외부의 한일은 어디다 냈어? A, B, C, D의 넓이. 네, 요 넓이요. 요거 구하는 얘기야.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니? 네. 이런 얘기죠. 이건 햇님만 해도 해. 아, 그 햇님만도 못해요. 햇님만은 해봐. 할 수 얼마야? 6. 3 곱하기 2, 6 틀렸죠. 거기 그렇죠. 가로 안에 있는 숫자 넣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600 줄? 당연히 넣었죠. 600줄 넣어. 당연히 넣었죠. 됐죠? 그 네. 안에 있는 10의 몇 승 이거 넣어야죠. 그렇죠. 햇님만 넣하는데 이 달림반 새끼들아. 병신 새끼들아. 당연히 넣었죠.
은하 유치원 햇님반 애들이 해. 우리 유치원 이름 뭐였냐? 저의 리틀 바보 유치원. 아 바보 유치원 이름들은 생각나냐? 바보 집합소. 뭔데? 문성 유치원이요. 문성 유치원, 저 해나라 유치원. 해나라 유치원, 저 신일 신일 유치원. 넌 안 다녔지 이 새끼 유치원. 어딘데? 자연 유치원 자연 유치원? 그건 어디 있는 거야? 세상에 아 일산. 너는 너는 그걸 다 알고 계셔? 몰라. 뭐야? 그치?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유치원 이름 어떻게 알아? 너는 문성 유치원. 아 문성이라 그랬지. 아 영어 학원은 안 다녔을 거야. 영어 유치원. 저는 안 너 안 다녔을 것 같아. 너 어딘데? 찬스 리틀 빌리지요 리틀 빌리지 빌리지. 작은 날 엄청 작았구나. 작았어 20살 이쯤 되는 찬스 키 30cm. 요즘은 뭐 NCI 뭐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야? 영어 유치원? 어? 거기에 말스반, 뭐 썬반, 문반 뭐 이런 거 있더라고. 쩐다 진짜. 하버드반 이런 약간 거 바다가 어? 힘들면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 하버드 다니 걔네들 하버드 몰라. 아 서울대. 하버드는 알지 않을까? 하버드는 모르는데 서울대는 알지. 그치 서울대는 알지. 하버드는 모르지. 전설의. 아, 자 그래서 우리가 햇님반을 이기는 게 목표다 이번에. 아 햇님만 그래서 이겨야지 햇님반 한번 이겨보자. 아 이겨야지 한번로 이길 수 있어. 일곱 살 이겨야지. 상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치자. 이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그래프가 나오면 따라 그려. 시각 삼각형. 그렇죠. 어머나 피타. 피터? 피타가 피도. 피타.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 숫자가 1과 2고 이 숫자도 1과 2고 세상 단순한 숫자 좋네. 뭐 그런 얘기죠. 자 A, B, C 요거 한 바퀴 돌아. 자 그 가로 안에 있는 숫자 유심히 보고 있어야 돼. 네 이상기체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하나는 써놓고 보자. A, B, C의 온도 이거죠. 일단 하기 전에 A의 온도 얼마냐면 2고요. B는 얼마냐면 2고요. C는 얼마냐면 1이 1이고요. 다시 A는 2고요. 뭐 이런 과정으로 돌아갈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요. A에서 B, A와 B 상태에서의 온도는 같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A와 B의 온도는 뭐하니? 같죠. 그러네요.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한 일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의 한 일은 요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니까 요만큼의 넓이 구해라 이런 거죠. 그렇죠. 자, 햇님발을 이겨보도록 할까? 1 더하기 2는 3 이제는 사다리꼴 뭐 이런 얘기죠. 되죠? 진화된 햇님발 아이디어 한다는 사다리꼴 넓이 구하기. 아니네 3이 아니네 어머나 어떡하냐 자, 얼마나 옵니까? 150줄. 이거 평균 속력 구하는 거랑 똑같죠? 어우 절반 나누면 그러니까 절반 잘라서 하면 되죠. 1.5. 아이고 나 어떡하냐 곱하기 그렇죠. 1 1.5 곱하기 얼마입니까? 곱하기 1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10의 2승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1.2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150. 아이고 맞네요. 문반도 못 이긴다 어떡하냐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같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도 보고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과정도 한번 따져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요거 보란 얘기야. 자, 그랬을 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1을 받았어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받은 1의 양이 얼마냐면 1입니다. 물론 곱하기 10의 어쩌고저쩌고는 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10의 어쩌고저쩌고 얼마니? 결국은 10의 2승이죠. 그러면 100을 받았어요.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온도는 1만큼 줄었네. 감소. 그러면 열은 방출했네. 마이너스 100일. 뭐 이런 느낌. 그죠? 자, C에서 A로 가는 동안을 보면 C에서 A로 가는 동안은 부피의 변화 없으니까 한 일 없어. 이게 먼저 보여요. 그죠? 온도는요.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1만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얘는 열을 흡수했겠죠. 플러스 1만큼. 그러니까 출입한 열의 양이 같지가 않은데 뭘 물어본 겁니까? 출입한 열의 양이 같니? 안 같아. 그런 얘기죠. 낫든? 오케이 하겠어? 오케이.
은혜 우리 예서 예수 데리고 온다 김예서. 예수가 누군데? 안녕하세요. 아 걔요? 스카이 캐슬. 걔가 왜 스카이 캐슬이야? 스카이 캐슬에 예서라는 캐릭터. 아 그걸 못 봐가지고요. 제가. 근데 저도 아, 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잘 몰라요. 선생님은 공유밖에 모릅니다. 아 도깨비밖에 몰라요. 도깨비. 선생님 이상형은 도깨비와 픽시에요. 외계인이죠. 아 저승사자 아니야? 저승사자 아니에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 뭐예요? 김호빈 뭐? 아니야? 외계인 분. 외계인 찬성. 별에서 온 그대. 아. 별에서 온 그대가 외계인이잖아. 아. 찬서가 좀 외계인 같길래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자, 너는 모든 생각의 중심은 찬성이. 저 새끼, 야 너 조심해라. 쟤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다. 그건 좀 그 별그대 주인공 자. 이름이 누구였죠? 별그대 주인공이 수현. 김수연. 걔랑 나랑 닮았다고? 거북이 아들? 야좀 너무하지 않니? 김수연. 그 정도의 외계인은 다 그 정도 생겼으면 나는 외계인한테 잡혀간다. 나는 외계인 지원. 선생님 막내 아들은 취향이 아니십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자, 맞아. 11번. 일정량의 단원자, 분자 이상의 분자 이상 기체의 상태를 그래프와 같이 나타냈는데 A, B, C, A야. 자, 꼬맹아 이거 한 사람. 여기까지 푼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거 빼고 삼. 조금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동안 3분 줄 테니까 한 번 머리 써봐. 이제 해줄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활용해라.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해?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돼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죠? 참 조금만 더. 네, 조금 저한 10초면 아니 10초 아닌가? 저한 30초만 있으면 계산하게 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이거 맞겠지? 네, 전 다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11번 문제가 약간 복잡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반복적인 이제 산수 계산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A부터 시작해서 A까지 한 바퀴 순환하고 있는 과정이다.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36 P0 V0로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일단 쓰고 봐. 자, 그랬을 때 36, 얘가 36 P0 V0의 실제값을 갖는다. 그럼 나머지는 이것과 비교해서 막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과정,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이거의 몇 배씩 그래서 계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준 전제 조건이 뭐냐면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야 라고 했습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열 과정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열 팽창,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이 BCR인 0이야. 됐니? 주어진 정보를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일이 얼마냐, 요거 한일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B, C, A로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외부의 한일을 그래서 네, 총 외부의 한일 요거 구하라는 얘기는 저 면적 구하라는 얘기죠. 사이 면적. 자, 근데 그 사이 면적이 실제로는 넓이가 계산이 안 됩니다. 저게 곡선이라서.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해볼게요. 자, 요거 계산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A, B, C, A의 온도 보셔야 된다. A의 온도는 8P0 V0 값이다. B의 온도는 32 P0 V0고요. C는 얼마냐면 8P0 V0다. 그 다음에 네, 다시 A로 가는 거니까 8P0 V0 값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서 온도는 24 P0 V0 증가. 거꾸로 얘는 24 P0 V0 감소. 그리고 온도 변화 없어.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니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요. 열의 흡수가 24 P0 V0 정도의 크기만큼 그래서 증가했어요. 이 정도가 24 P0 V0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것 같아.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 그 온도가 낮아진 것 같아. 이런 얘기고요. 이때는 열의 출입이 없어. 온도 변화가 없어. 이런 얘기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일의 양은요? 라고 하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꼬맹아 잘 봐. 한일이 얼마냐? A에서 B로 가는 동안. 한일이 얼마냐? 24. A에서 B로 가면서 한일 얼마냐? 얼마냐? 0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0이면 실제 내부 에너지의 실제 증가량은 얼마여야 되니? 24가 아니고 얼마여야 된다? 36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압력과 온도를 곱한 값이랑 비례해야지 같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 24에 해당되는 실제 값은 얼마다? 36 P0 V0였다 이 얘기야. 이거의 실제 값은. 그래서 그러니까 방출하는 이열의 실제 값도 얼마여야 된다? 이거 36 P0 V0만큼 방출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4의 실제 값을 여기서 준 거죠. 36죠. 맞냐? 이해되냐? 그 얘기입니다. 됐죠? 실제로 A에서 B로 가면서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흡수한 모든 열이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데 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온도의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략적인 이 숫자의 실제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도요. 온도 변화가 늘어난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열을 방출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열의 출입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방출한 만큼 일을 했어야죠.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구간에서 한일의 양인 이 밑에 있는 이 전체 넓이가 무려 36 P0 V0의 크기야. 이걸 알려준 거야. 납득. 이런 오케이.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구간은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구해져. C에서 A로 가는 구간은 부피가 줄어들어서 2를 받았어. 근데 요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사다리꼴이거든. 구해. 2분의 65 P0 V죠. 이게 2를 받은 양인데 2분의 얼마? 65. 65 P0 V0가 넓입니까? 65? 왜 65? 이씨 젠장아. 맞는 거 아니야? 1 더하기 8을 2분의 63이지. 98이라고? 야 이 개놈의 새끼야. 이씨. 7, 9, 64. 아니 다시 계산해봐. 다시. 다시 계산해봐. 79가 65야? 7, 9. 됐어요. 네. 그래서 2분의 63 P0 V0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없는데 이를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출입한 열의양도 2분의 63 P0 V0래야죠. 됐냐? 그러면 요거 총량이 한 입과 똑같다르죠? 총량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2분의 얼마입니까? 70 빼기 63이니까 2분의 9 P0 V0. 이것도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저 아이가 한 바퀴 돌면서 한 총 일의 양은 2분의 9야 뭐 이런 느낌인데 자 그래서 보시면 네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 B, C, A로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네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은 얘랑 똑같죠. 2분의 9P0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납득하나?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연립학 제1법칙이고 뒷부분에 있는 적용 문제를 한번 풀어가지고 봐. 알겠어? 요거는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은 안 하시면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거 버려. 맨날 나한테 질문하면서 뭐 새삼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버려. 그럼 되죠? 자, 130페이지 가죠. 지금부터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 열기관, 열효율 이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엔트로피는 안 할 거라서 열효율만 보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용들만 보죠. 연력학을 끝내죠. 두 번은 귀찮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열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면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화학이랑 같은 겁니다. 화학이랑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자, 우리는 물리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고요. 화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열 이동 법칙이에요. 열은 이동한다? 그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뜨거운 곳에서 맞아요. 그게 저 내용입니다. 열은 항상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이동한다. 절대로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거꾸로 이동할 수 없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다. 됐어? 그러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요. 가만 놔두면. 됐죠? 스스로 열이 이동할 때 그 방향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이지 거꾸로 가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엔트로피. 왜 그러냐면 만물은 모두 다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질은요 서로 구별되는 걸 싫어합니다. 다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80도의 뜨거운 물과 20도의 차가운 물을 접촉시켜서 가만 놔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얘는 온도가 낮아지고 얘는 온도가 높아져서 둘의 온도가 보여지니까 같아진다. 모든 물질은 다 같은 상태를 갖고 싶어한다. 그게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됐어. 모든 물질은 서로 구별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물질들부터 서로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침 가려서 하기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같아집니다. 친구 따라 만나는 아, 정말 그럽니다. 나중에 엄청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들 보면 외모도 비슷해요. 예. 성향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합니다. 성향이랑 취미 비슷할 수도 네. 있는데 메모 네, 실제로 스타일도 많이 다르나가요. 보세요 한번. 그래서 대단히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만물이 다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만물은 다 같아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가면요. 죽어요. 열이 이렇게 가면 뜨거운 물질은 더 뜨거워집니다. 아, 차가운 물질은 더 차가워집니다. 점점 뚜렷하게 차이를 더 많죠. 이렇게 바뀌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같아지려고 한다고요. 왜? 구별되는 거 싫어하니까. 됐어. 그러면 이렇게 같아지려고 한다? 구별되기 싫어한다? 이거 다시 말해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게 뭔데? 라고 하면 모든 물질은 섞여서 구별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무질서해지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뚜렷하게 줄을 긋고 딱 줄을 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요. 얘네들이 섞여서 구별이 안 되게 하려고 한다. 됐어? 그래서 모든 물질이 스스로 변해갑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애는 빨리, 어떤 애는 천천히 변하는데 만물은 다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서 선생님이 느꼈죠. 태어나서 죽어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변하잖아요. 가만 놔두면. 됐죠? 자, 이렇게 모든 만물은 빠르던 천천히든 상관없이 변하는데 그 물질들이 변해가는 방향성이 뭐냐? 그것들의 모두 다 공통점이 있진 않을까?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들이 외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가만 놔뒀을 때 스스로 변해가는 방향성이 한 방향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무질서해지는 경향성으로 간다는 거죠. 그 무질서를 멋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요,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이 변한다. 이게 물질들이 가려는 방향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화학입니다. 물질들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소라고 하는 아이와 산소라는 아이가 결합해서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물질, 반응 물질이 변해서 새로운 생성 물질을 만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대의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면 무한대의 물이 만들어지죠. 그럼 나중에 반응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와 산소는? 수소와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없어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어떠냐면 수소와 산소가 막 반응해서 물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물들끼리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다시 수소와 산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에 착각이 뭐냐면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으면 수소와 산소는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물대. 이거 착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수소와 산소가 물로 바뀌다가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걔네들끼리 반응해서 다시 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됩니다. 라고 하는 정반응의 거꾸로 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질로 막 바뀝니다. 이런 파투에 갑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러면 우주에는 모든 물질 변해 반응해요. 정반이요. 그러면 저 정반응과 동시에 역반응이 대부분 다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실제로 역반응이 일어나는 반응들은 화학 시간에 배우는 몇몇 개 걔네들밖에 없는 거야.
우주 만물은 역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한 아이들을 우리가 가능하다 역반응이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가역 반응인 형태는 몇몇 개의 화학 반응밖에 없어요. 실제로 모든 만물은 역반응이 불가능합니다. 역반응이 불가능한 걸 뭐라고 합니까? 비가요. 비가역 반응이에요. 왜 알고 있어? 그래서 화학 반응에는 가역 형태의 반응과 비가역 형태의 반응인데 비가역 형태의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태어나면 늙죠. 그럼 역반응은 저는 선생님 시작.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늙은 사람이 다시 어려지고 불가능합니다. 벤자민 버튼. 또 내가 나무를 태웁니다. 나무를 태우면 뭐가 됩니까? 물과 이산화탄소 날라가죠.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져다가 막 집 때려 집어넣으면 나무 됩니까?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요. 대부분의 반응들은 비가역 형태입니다. 비가역 형태.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반응들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반응만 일어나는데 그러면 가만 놔뒀을 때 이 정반응의 방향성이 뭐냐?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정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들을 가만 놔뒀을 때 그 물질들이 변해가는 방향은 실제로 전보다 후가 무질서해지고 있다라는 규칙성을 찾아야 되죠. 그게 연력학제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만물은 변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질서도 뜨거운 물질하고 차가운 물질 중에 누가 더 무질서한 거예요? 뜨거운 물질이요. 왜? 운동이 활발하니까 무질서해요. 그럼 이 새끼는 차가워지잖아요. 이 새끼는 뜨거워지지만 근데 얘 혼자 뜨거워서 무질서한 것보다 이렇게 해서 열평에 대해서 이 온도에서 얘네들을 합한 무질서도가 더 크다고요. 알겠어? 그 얘기예요. 모든 만물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성으로 물질을 변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열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기 때문에 열의 흐름이라는 얘기니까 그 흐름을 이용한 게 바로 열기관이다. 그래서요, 내가 한쪽을 막 뜨겁게 가열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고온부가 생기는 순간 여기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뭡니까? 저온부. 됐어. 고온부에다가 제가 준 열의 양이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근데 똥꼬로 빠져나간 열의 양이 얼마입니까? 60입니다. 그럼 나머지 40 어디 갔습니까? 네, 일하는데 40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 효율은 준열 중에서 한 개 얼마냐? 근데 한 일은 직접 보이지 않아도 구할 수도 있어요. Q1은 Q1에서 Q2를 빼도 한 일이 나오죠. 이걸 수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쓰고 싶어 할까요? 본능적으로 1-Q1분의 Q2로 쓰고 싶은 게 수학 선생님들이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열효율을 구하는 방법이죠. 다 같은 방법이야. 표현만 달라. 됐어. 그래서 얘는 0평사의 열효율을 가지고 있는 열기관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실제 열효율이에요. 이 엔진은 실제 열효율. 걔는 얘예요. 근데 최대 열효율. 뭐 볼보나 벤츠나 이런 애들이 자기 자동차를 광고할 때 최대 열효율을 광고하겠죠. 실제 열효율이 아니고. 그럼 최대 열효율은 좀 달라요? 달라요. 얘는 실제로 엔진이 돌아갈 때 마찰에서 손실되는 거 다 빼고 바퀴 돌리는데 사용되는 엔진 그 효율이 얼마냐?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최대 열효율 마찰이라는 거 없다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이 엔진은 얼마까지? 됐어. 네, 연비를 낼 수 있어. 이런 얘기겠죠. 여기를 가했을 때 이때 온도가 T1. 이때 열이 빠져나갈 때 이 온도를 T2도입니다. 그랬을 때 최대 열 효율은 이 온도로 계산할 거야. 1-T1분의 T2 이렇게 하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홍보는 이걸로 하죠. 실제로는 이거죠. 사기꾼이. 아빠가 10,000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실제로 4,000원어치 못합니다. 진짜. 사기꾼이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열기관의 열효율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더할 수 근데 마치 50%인 것처럼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네요. 네. 그래서 저번에 일본에 있는 누구야? 도요타? 걔네들이 전 세계에서 그 세금 폭탄 맞았잖아요. 과대 광고 때문에. 역시 일본. 역시 일본. 이거거든요. 뻥튀겨서 막 홍보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걸로 하는 거죠. 요걸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대입법칙은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은 변해가는데 변해갈 때 무질서해지는 경향성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가장 무질서해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보면 된다. 메모할. 보면 된다. 공전을 떨어뜨리는. 옛날에 과학은요 절대 진리를 탐구하는 과목이었어요. 과학에서 어떤 법칙을 알아내면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 진리하면 무조건 보존되는 거야, 이 새끼야. 진리하면 무조건 법칙 이거죠. 옛날에 과학은 절대 진리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학 기술이 발달해 보니까 진리하고 변해. 진리하면 보존되진 않아. 법칙이 틀렸어. 옛날에는 이거 완벽해라는 것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부정되죠. 그게 아닌 거야. 아닌 경우들이 생겨. 뭐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과학적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고 나니까 또 다른 세계들이 있어. 그래서 저 빛이 입자야 현상이야. 저 새끼 파동인데? 아닌데? 입자인데? 과학은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것도 저것도 다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빛 때문에 망했어. 빛이 입자에다 파동. 그쵸. 어머 어떡해. 입자 아니면 파동이거든. 근데 그 새끼는 입자이고 파동이거든. 얘 때문에 망했어요가 된 거야. 논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은 그때부터 망했어요가 된 거야. 저희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면 과학은요 절대 진리가 아니고 상대 진리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 기술로는 이게 맞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맞아가 아니고 상대적 진리. 나중에 됐어. 또 그래서 바뀔 대단히 과학자들이 겸손해졌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거기다 뭘 갖다 대니? 70%야. 이걸 갖다 다는 거지. 흥미를 갖다 주는.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불확정성의 원리야. 근데 뭐 어떻게 다 불확정해? 내가 어떻게 알아? 다 아닌데.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한 70%. 그래서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열어봐 이 새끼야. 그 얘기지. 열면 안 된다고 하고. 응. 그래. 그래서 이제 확률 얘기야. 그거야 대표적인 오비탈. 전자 거기 있어? 몰라 이 새끼야. 여기 있을 확률이 그냥 얼마야? 이거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랬다가 없으면 쪽팔리니까. 확률로 얘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과학은 빛 때문에 그 다 하기 때문에 확률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을 돼서 한쪽에 공기 입자가 100개이고 여기 진공이야. 근데 여기 구멍을 뚫어. 시간이 지나 A와 B의 공기가 분포할 확률을 보는 거야. 분포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이제 좋아한다. 수학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야. A와 B가 있는데 지금 현재 A에는 100개, 0개.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새끼가 90개, 10개, 80개, 20개, 70개, 30개, 60개, 40개, 50개, 50개, 40개, 60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가 안 돼? 50개, 50개, 40개, 60개 뭐가 불급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해봐. 있잖아. 30개, 70개, 20개, 80개, 10개, 90개, 0개, 100개.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 어쩌다 보니까. 근데 내가 이 상자를 열어서 입자 수를 셌을 때 100만 번 셌거든. 근데 이 경우 딱 한 번 나와. 이 경우 딱 한 번 나와. 이 경우는 3번 나와. 5번 나와. 6번 나와. 이런 얘기야. 됐어.
얘가 나올 확률이 100만 번 중에서 됐어. 네. 100만 번 중에서 얼마라고 할까? 90. 90만 번이야. 얼마 원이야 100만 번 중인데. 이런 거야. 다음 번 100만 번이야. 그러니까 얘 있어. 있기는 해. 근데 100만 번 중에 한 번이야. 그러면 100만 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걸 있다라고 해야 할까? 없다라고 할까? 있긴 있는데 그냥 이거 없다라고 없다고 취급해야지. 그러면 얘가 가장 무질서한 건 뭐냐? 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질서한 거야.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질서도가 제일 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을 거야 라는 거지. 항상 이 상태로 있어? 이거 잘못했어. 어떨 때는 여기가 48이고 여기가 52야. 어떨 때는 여기가 42고 여기가 58이야. 됐어? 근데 주로 자주 얘가 50이면 50으로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 뿐이지 항상 이건 아니야. 네가 연순간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100만 번에 한 번 있는 이 순간이 나타나면 그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네. 야, 그렇고 이거 뭐야? 경우의 수가 적은데 나타나는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기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타날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적은데 그게 나타날 거야. 그래 갑자기 있어? 서울이 그럼 음성이 기적이라고 떨어질 하는 수도 거지. 있잖아. 네, 그럼요. 있어. 네, 이런 거죠. 그건 기적이 아니라 불운이라고. 김수현이 딱 와서 선생님하고 사귀자 이런 얘기는 비일비재할 수 있어. 네. 확률적으로 그게 무질서도가 높은 확률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그게 안정적인 상태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당연하죠. 이런 거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요, 이걸 이렇게 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기체수가 몇 개 있어? 50개 이렇게 해야 맞다고 하지.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와, 대한민국 이럴 교육이. 수도 있어. 그래서 하지만 얘를 맞다고 하는 그래, 건 우리부터 잘 가장 됐어. 보편적인 상태를 먼저 갖춰주었다는 거야. 그리고 예외적인 상태는 나중에 보여주지. 애들한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럼 세상이 뭐야? 몰라 이 새끼야. 이럴 수 없잖아. 일단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가 보편성은 갑자기 아니지. 알겠어.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햄버거를 맞고 뒤질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모든 물질은 움직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넘기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40페이지, 141, 142, 142까지만 풀죠. 와우. 됐죠? 140부터 142까지 숙제. 자, 지금 해보죠. 왜? 왜 이렇게 많이 스킨? 자, 앞부분하고 앞부분. 자, 빨리 해. 놀려서 제 이법칙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시체 분명 버스 경우 수가 1인 상태? 없다 놨어요. 선생님, 책의 개념에 보면 그 거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시적, 미시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넓은 관점에서 보면 범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라고 하는 거고, 미시적인 거는 뭐 분자, 원자 이런 개념의 작은 입장에서 본다면